시청자 여러분, 이제 카카오, 네이버 이 두 회사 이름은 다 아시죠? 저희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카카오와 네이버를 이 회사가 만든 상품을 이용하지 않은 날이 과연 있을까?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이용할까 생각하면 생각보다 엄청 많을 겁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정말로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도 많이 받고 있는데 지난 이틀 동안 이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19조 원 정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시선은 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틀 동안 19조 원이 빠졌다. 네. 이거 상당히 엄청난 액수네요. 엄청난 액수인데요.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죠. 지금 아마 작년 12월에 카카오 네이버에 투자를 하셨다 하시면 그때 기준으로 지금까지 저 정도가 빠지고 나도 대략 수익률이 한 50%에서 40% 정도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예. 네이버는 오늘 시장에서 다시 그 매수세로 돌아섰고요. 네이버는 다시 반등했습니까? 네, 카카오는 여러 가지 규제 이슈가 해소가 안 되면서 그 3시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보다 대략 5% 정도 주가가 빠졌는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대략 32조 4천억 원 정도를 카카오뱅크 한 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와 네이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IT 기업인가? 뭐 혁신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네. 요즘 이 카카오 네이버를 부르는 뭐 전문가들이 부르는 명칭이라고 할까요? 뭐 빅테크 네. 뭐 이렇게도 부릅니까? 큰 테크가 들어간 기업, 그러니까 기술이 들어가 있는 아주 큰 기업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죠. 별명은 서너 개. 그렇죠. 예컨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 동생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처음에 나오는? 등장했을 때는 일개 사이트였거든요. 이런 표현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 사이트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우리 소비재 시장에서 건드리지 않는 영역이 없고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모든 것을 카카오 모빌리티가 커버를 하고 또 돈이 들어가는 모든 것을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년에 보험업까지 넓혀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를 한 달에 순수하게 사용하는 순 이용자 숫자가 대략 1,330만 명. 카카오페이 가입자는 그 누적으로 3,600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성인은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그러면 최근에 왜 규제 이슈가 특별히 불거지느냐. 네. 일단 여기 가두리 양식장에서 벗어나기에는 우리가 그 서비스에서 너무 익숙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너무 많은 데이터를 가져가는 데다가 기존의 금융당국의 어떤 규제에서도 벗어나는 게 많은 겁니다. 예컨대 금산분리 규정 때문에 우리 은행들은 그 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업자본은 금융회사에 의결권 있는 지분은 10% 이상 못 가지게 돼 있거든요. 의결권은 더 적고요. 전체 지분의 10% 이상은 못 가지게 돼 있는데 이 인터넷 뱅크라고 할지 핀테크 회사라고 할지 이런 곳들은 산업자본이 최대 34%까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도 그래서 카카오가 27%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불공평하다는 게 기존 은행들의 주장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명백히 보험 같은 것들을 가격 비교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광고만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중개업은 하되 중개업 감독에서는 한 발 비켜나 있다. 예. 감독법으로부터 특혜를 입고 있다 해서 요즘 금융위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와중인데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그 보험 서비스 비교해서 가입하는 그 서비스에서 카카오페이가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확인이 돼야 될 텐데 그 정도로 카카오가 무한 증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규제 이슈도 그만큼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왜 규제 이슈가 불거지느냐에 대해서 박연미 평론가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카카오와 네이버가 지금 어떤 회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처음에 시작은 뭐 작은 사이트에서 네. 출발했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카카오 하면 이제 카카오톡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서로 주고받는 건데 그렇죠. 지금 방송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둘 다. 은행이자 은행이기도 하고. 택시 회사이자 방송국이자 네. 배달을 하는 서비스이자 그리고 국내 최대의 온라인 쇼핑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네이버이고요.
카카오만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카카오 택시를 호출해서 카카오톡으로 동료들과 업무를 공유하고 회사에 도착해서 송금해야 되면 카카오페이로 보내시죠. 예. 만약에 차를 가지고 왔는데 회식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카카오 대리 카카오 부르고. 대리를 부르게 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데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중요한 정보 검색하실 때 네이버 다녀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정보와 돈과 사람이 다 모여있는 이 양대 서비스를 우리가 그냥 골목시장을 점령하듯이 무한히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이런 문제의식이 모인 거고요. 지금까지는 네. 그런 규제가 없었다. 지금까지는 규제에서 모든 약간 규제로부터 빗겨나 있었다. 그렇죠. 특혜를 받았다고 볼 만한 것이 이 엄청난 성장 과정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산분리 규정에서 벗어나 있었고 금융감독법에서도 벗어나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3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모른 채 하고 비즈니스를 계속하다가 지금 이제 규제 이슈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두기에는 스타트업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나 대기업이 돼버렸다. 이게 당정의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고승범 금융위원장, 이번에 새롭게 금융위원장 임명이 됐죠. 고승범 위원장과 여당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입장에서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죠. 앞으로 그 원칙 지켜나갈 겁니다. 지켜나갈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소통을 강화하면서 그런 것에 기초를 두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가 찾아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인천시内대명사에 가까운 마을에 독점 업무빨 확장은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의 성장은 마냥 반길 수만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문어발. 예전에 대기업, 재벌의 횡포를 얘기할 때 썼던 표현이 바로 문어발 확장이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야말로 분야, 사업 영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는 별다른 규제를 받아오지 않았고 그러면 정부나 뭐 여당이나 정치권에서 암묵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런 비약적인 성장을 뒤에서 후원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 오해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도 나올 법하네요. 그동안은 국내에서 그 한국형 유니콘의 모델로 키워준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 혁신 기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혁신과 스타트업, 저들이 시작할 땐 벤처기업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썼습니다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사업을 확 키워갈 때는 이게 한국형 벤처의 모델이다 해서 열심히 키워줬죠. 그리고 제가 한 20년 전에 네이버 창업자를 인터뷰했을 때 그때 네이버가 가지고 있었던 창업의 정신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서비스였습니다. 홍익인간인군요. 네, 예.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하고 카카오톡이 합쳐져서 만든 회사잖아요. 다음 역시 아고라라는 광장의 정신을 지키겠다. 사상의 장에서 모든 의견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했고 카카오톡 역시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낼 때 50원씩 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기존의 통신사들이 깔려있는 망에서 앉아서 자릿세 받는 그런 서비스를 혁파하겠다 해서 나온 게 카카오톡이고 그게 굉장한 혁신과 서비스 발전을 이룬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이제 지나치게 이 둘이 시장을 점유하면서 아무도 견제하지 않은 채 한 20년 달려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요. 혁신에 대한 대가 이런 것들도 치를 때가 됐다는 게 사회적인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규제하려면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될 텐데 네. 이 두 카카오와 네이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어떤 법이 될까요? 어떤 법을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야 되나요? 일단 법은 기존에 있는 법을 준용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컨대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IT 기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은행으로 볼 것이냐 그렇죠. 방송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소관하는 부처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방통위도 규제 한 다리를 걸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 금융위가 날을 세우고 있는데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가장 강조하는 건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겠다. 즉 기존의 은행이나 보험사하고 똑같이 규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바라보는 건 금융회사이고 또 쇼핑 업체에서 바라보는 건 이커머스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 뭐라고 정의할 것이냐. 정부가 시작하는 건 아마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관리 감독의 어떤 구역을 나눠야 할 거고요. 법을 만들기보다는 그 법을 개정해서 그 안에
포괄하는 것, 그 작업이 아마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카카오 네이버가 다른 곳, 뭐 은행이나 혹은 방송사가 될지 다른 것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결정적으로 사용자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어디에 살고 있고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는 이 사람이 네이버나 카카오에 접속해서 하는 활동만 보면 알 네.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광고를 붙일 수가 있고 그러면 광고주가 따라오고 네.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떤 면에선 정말로 손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실 당초에는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가 각 언론사를 돌아다니면서 제발 우리 포털에 당신들의 기사를 좀 보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애원하던 시절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가 하나의 호객 행위를 하고 이게 결제 정보를 얻어내는 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 이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인데 가장 핵심적인 그 빅데이터의 꽃은 결제 정보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돌고 돌아 어디에서 돈을 쓰느냐 그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보는 전 국민이 함께 만들어주는 거라서 데이터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철학적인 고민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번 돈을 기존 산업계 그리고 국민들하고 나눠야 한다. 여기까지 논의가 진전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쿠팡도 역시 네. 요즘 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 한번 보시죠. 서울 마포에서 4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배달앱 회사 쿠팡이츠와 가입 후 2달은 배달료 무료의 판매액 10%의 수수료를 이후엔 20%를 내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쿠팡이츠는 돌연 기본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 최대 18%에 배달료 6,000원을 별도로 받겠다며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 기존 계약을 유지하게 해달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사업 초기 점유율 확대를 위해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책정한 수수료율을 현실화한 걸로 보이고 수수료가 부담되면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쿠팡에서 언제든 수수료를 바꾸면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진짜 완전 을 중에 을인 거예요. 쿠팡이츠 측은 각 점주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체결된 약관과 계약에 따라 조치했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이츠 네. 특히 저 최근에 참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그 점주 얘기가 참 안타깝네요. 저희가 을 중에 을이다. 네. 처음에는 무료로 아니면 거의 굉장히 낮은 수수료로 장사를 도와주는 듯 하다가 나중에 의존도가 높아지면 수수료를 확 높여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플랫폼들의 사업 진화 방식인데 카카오 대리, 카카오 택시, 호출 서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무료로 했다가 가입자가 몰리고 이용자가 늘어나면 월비를 올리든 아니면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먼저 배차를 해주든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차별화하는데 저는 저 그 동부지법에서 나온 저 판결이 좀 의아했던 것이 저도 판결문 보면서 네. 판사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어요. 쉽게 말하면 쿠팡이츠가 비싸면 다른 거 써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쿠팡이츠가 시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게 손님들이 대다수가 그걸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싫으면 다른 걸 써라. 이거는 굉장히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최근 들어서 보면 그리고 저 가게 주인하고 그 플랫폼 사이에 분쟁이 있다고 치면 이 화력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날 텐데 회사는 회사 돈으로 소송을 할 거고요. 어마어마한 변호인단이 붙어 있을 거고 가게 점주는 아마 거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네.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임했을 텐데 이런 판례가 나와버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부와 여당에서 규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곤란하다라고 나섰습니다만 또 고민도 있을 거예요. 이미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버린 상황이고 네. 이게 자칫 규제를 하다가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어떤 성장 동력 중에 하나인데 이 산업들을 또 위축시키는 건 아닌지 하는
늘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고서 규제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카카오 네이버도 한때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들도 기존의 산업 사이에서 어느 정도 햇빛을 받고 광합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라난 회사였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카카오 네이버가 앱 시장을 다 움켜쥐기 전에는 지하철 노선도로 알려주는 하철이 이런 앱들도 있었지만 카카오가 서비스하면서 사라졌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은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빅테크, 핀테크 참 요즘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네이버, 카카오, 쿠팡 왜 정치권, 정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네이버, 카카오, 쿠팡 측에서 되돌아볼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